복사 생성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요 add 5, 3, 1 한 다음에 그 함수로 리스트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리스트로 여기 전달하는 방식은 뭐예요? call by value 방식이죠. call by value 방식이면은 요때 뭐가 불러져요? 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복사 생성자가 불러집니다. 복사 생성자를 우리가 안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더라도 시스템에서는 복사 생성자가 이런데 쓰이기 때문에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복사 생성자가 언제 거기 그치 생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죽었어요. 그러면 시스템에 있는 복사 생성자는 어떻게 동작하냐?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메인에 리스트라는 객체가 있어요. 이 리스트라는 객체 안에는 뭘 유지하고 있을까? 뭘 유지하고 있죠? 멤버 변수가 뭐예요? 멤버 변수가 3개 있었죠. 맥스 캐패시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걔는 스태틱이야. 그럼 여기에 유지가 안 돼요. 스태틱은 모든 동일 객체들이 공유하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 유지가 안 돼요. 그럼 인테저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애가 따로 있고 여기에 맥스 캐패시티 10 여기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엔 뭐가 있냐? 사이즈 정보가 있어요. 사이즈는 얼마예요? 지금 현재 저 F 함수 전에 사이즈는 3이죠. 저 3.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포인터예요. 그쵸? 포인터고 얘가 뭐 힙 다른 데에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구성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스트를 요 F의 요 메인에 있는 리스트를 F 함수로 전달했어요. 그러면 요 리스트는 현재 어디에 있어요? 메인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따로 방이 있어요. 요 방은 F 거예요. F 거에도 리스트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데 하여튼 만들어져요. 그러면 복사가 돼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사이즈 3 리스트 요 값이 이걸로 복사되면 어떻게 될까? 얘도 뭘 가리켜요? 요걸 가리켜요. 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같은 걸 가리키는데 add 7하면 여기에 7이 들어가요. 5, 3, 1, 7 들어가요. 똑같은데 들어가고 사이즈는 뭐만 바뀌어요? 얘 건 안 바뀌어요. 얘 거를 4로 바뀌어요. 근데 얘도 둘이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죠. 이 리스트가 F 함수가 요 add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 F 함수가 종료되죠. 종료되면 이게 어떻게 돼?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사라질 때 뭐가 불러져요? 사라질 때 뭐가 불러져? 소멸자가 불러져요. 소멸자에서 뭘 해? 요걸 가리키고 있는 얘를 반납해버려요. 반납해버리고 나오면은 얘가 여기서 리스트 get size 접근 할 때, get i 할 때 get i가 접근이 안 되는 거죠. 반납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복사를 그냥 복사하게끔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복사 생성자를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복사 생성자를 만드는데 여기다가는 우리가 만들 때
그 call by value로 안 만들고 reference로 만들어요. reference 만들면은 복사가 거기서 또 이루어지지 않죠. 복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고 주소만 전달돼요. 주소만. 주소만. 그래서 얘의 주소만 얘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그 주소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면 돼요. 요거 선언했어요? 그럼 CPP로 갑니다. 따라 해주세요. 여기다가 생성자 이름은 뭐랑 같아요? 클래스 이름하고 같고요. 소멸자는 또 생성자 이름하고 같은데 소멸자 앞에는 요 물결 하나가 붙어요. 더. 그렇죠? 요거는 소멸자고 생성자예요. 할 필요 없겠다.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나? 응? 아닌데. 그치.
왜 안 되죠? 같은 건데. 아, 잠깐만요. 음, 음. 아, 죄송합니다. 요거를, 여기 이제 복사 생성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제, 그, 다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요. 사이즈는 일치시켜 놓고, 그 다음에, 캐패시티는 어차피 일치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명백한 초기화했기 때문에, 리스트는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애들을,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복사하는 방법은, 여기에 f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사이즈라는 거 그리고 리스트라는 거 얘는 새로 만들어 놓고 복사를 하면 요거 3 복사를 하고 요거는 주소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로 옮겨와야 돼요. 531을 그 옮길 때 쓰는 알고리즘이 카피 하시면 돼요. 시작 주소 끝 주소 복사하는 주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531이 절로 복사가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복사 생성자를 만들고 나서는 아까 봤던 F 함수에서 얘가 사라져도 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얘를 버리죠. 그렇죠? 얘를 버리니까 이 끝나고 나서도 얘를 써더라도 문제가 없죠. 메인에서 리스트를 계속 써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shallow copy, deep copy라는 얘기를 해요. 객체 멤버 중에 참조 타입, 값이 아닌 주소를 유지하는 타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복사 방법이 shallow copy예요. shallow copy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덤핑해줘요. 일로. 덤핑해주니까 어떻게 돼? 포인터를 유지하고 있으면, 참조를 유지하고 있으면 둘이 같은 걸 가리키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가리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 복사 과정, 별도 만들어진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복사 생성자를 내가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복사 생성자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를 딥 카피라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직 리플레이스를 안 만들었지만 리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얘를 바꾼다고 해서 얘한테 영향을 안 주죠. 메인에 있는 리스트에는. 어? 왜냐하면 call by value로 전달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한테 영향을 안 주죠.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객체를 이렇게 call by value로는 잘 전달 안 해요. 뭐 어떻게 전달할까? call by reference로 많이 전달해요. 왜? 무겁기 때문에. 보통은 단일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로 객체가 구성되겠죠. 그럼 얘를 call by value 하면 다 복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복사하는 비용이 제법 비싸요. 그래서 call by reference 또는 call by pointer로 객체들을 많이 전달합니다.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가 call by value로도 객체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call by value로 객체를 전달하는데 복사 생성자를 내가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죠. 나를 복제를 했는데 내 복제된 인간이 화장실 간다고 나도 화장실 가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이제 5, 3, 2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복제가 이루어지면은 그대로 이게 여기 있는 게 일로 복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게끔 복사 생성자를 내가 새롭게 정의해 줘야 되고 복사 생성자를 새롭게 하는 방법으로는 여기서는 요거 필요 없고요. 요것만 필요하고 이제 카피를 해줘야 되겠지. 왜냐하면 명백한 초기화를 위해 내가 이건 다 해줬으니까 얘는 안 바뀌는 거고 캐패시티는. 그래서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해줘도 돼요. 아까 에러 난 거는 내가 요 other.list 리스트 요거를 앞에다가 사이즈 시작 주소와 끝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작한 거니까 나머지 메소드들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remove하고 replace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remove remove를 왜 into를 했나? 바꿉시다 나중에. remove는 void로 하는데 void로 갑시다. 근데 remove를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얘를 지워. 중간에 있는 3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뒤에 있는 거 하나씩 다 땡겨? 주소 값을 넘기죠? 뭔 소리야? 원래는 예를 들면 5, 3, 1, 7이 있는데 뭐 있어요? 여기까지가 있어요. 그럼 얘를 제거해야 된다. 그럼 5, 1, 7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뒤에 있는 거 하나씩 다 땡겨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들어간 순서가 중요하지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맨 뒤 거를 일로 옮겨와 주면 돼요. 바꿔치기. 그러니까 지금은 이 들어간 순서들이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치면 더 효과적인 방법은 맨 뒤에 있는 애를 그 제거하는 위치로 옮겨오는 거예요. 자,
예,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맨 뒤에 있는 애를 그 인덱스로 옮기면 돼요. 맨 뒤에 있는 애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거기다 또 if문 쓰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만약에 7을 제거한다. 그럼 7에다 7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뭐만 줄이면 되는 거야. 사이즈만 앞으로 가면 되는 거죠. 여기에 7이 있든 5가 있든 4가 있든 그 뒤에 뭐가 있든지는 중요하지가 않죠. 배열에 우리가 쓰는 사이즈까지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사이즈 뒤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는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짜주시면 되겠고 replace는 얘도 보이드로 합시다. 왜 얘 다 remove도 보이드, replace도 보이드로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거 제거, 그 위치에 있는 거 바꾸기. 여기가 보이드, 여기가 보이드. 여기서는 replace 1치를 하더라도 얘한테는 영향을 안 줘야 되는 거죠. call by value로 보냈으니까. 그리고 그 한 가지 또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애들은 그래서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지 않는 애들은 메소드를 뭐로 붙여줘요? 수식어 const로 붙여줘요. 그럼 나중에 const 참조, const 포인터로는 부를 수 있는 함수들은 뭐만 부를 수 있어요? 요 const 수식어가 붙어 있는 애들만 부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const를 붙이는 것도 까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메소드를 정의할 때 이 메소드는 상태를 수정하는 건지 안 하는 거지. add나 remove나 replace는 수정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const 붙이면 안 돼요. 얘네는 항상 is full, is empty, get size, get은 상태를 안 바꾸는 애들이에요. const를 붙여줘야 그래야지 나중에 const 포인터 또는 const 참조가 갖고 어떤 메소드를 접근할 수 있는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숙제 하나 간단히 내드릴게요. 숙제. 여기서 숙제를 하는데 지금은 맥스 캐패시티가 10으로 고정되어 있죠. 저거를 고정시키지 마시고요. 한 5로 출발하세요. 5로 출발한 다음에 꽉 차면 2배씩 증가시켜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배씩. 그러니까 풀 나올 경우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5, 5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6번째 집어넣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2배로 늘려줘야 돼요. 2배로 늘려주고 해줘야 돼요. 2배로 늘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가 처음에 5개예요. 1, 2, 3, 4, 5가 들어있어요. 그쵸? 5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6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넣을 수가 없죠. 지금 코드에서는 is full이니까 런타임 에러 나와서 끝나버리죠. 그쵸?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을 넣으려고 그러면 full이잖아. full일 때는 얘의 2배의 공간을 확보해요. 2배 공간? 2배 공간 확보. 공간 확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돼? 복사해야 돼요. 기존 값들을. 1, 2, 3, 4, 5 복사를 해줘요. 그 다음에 추가를 해줘요. 그럼 여기다가 6을 추가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나? 끝난 거예요? 하나 더 해야 돼. 뭘 해야 되죠? 공간 확보하고 복사하고 추가한 다음에 6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 다 끝났어요? 할 일? 뭘 해줘야 되지? 얘를 반납해줘야 돼요. 기존 애를 반납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집어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 코드를 내가 바로 가서 아까 그 압축된 것처럼 이제 압축해가지고 엑스포트해서 숙제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다운받으셔서 아니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쓰셔도 돼요. 그거를 갖고 가가지고 이제는 is full은 여기 뭐 어떻게 돼? false예요. false 항상. false. 항상 return false가 돼야 되겠고 add 할 때는 현재 사이즈가 현재 capacity하고 같은지를 봐요. 같으면 2배 늘려주시면 돼요. 그 늘리는 과정은 private 함수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숙제가 나갑니다. 자, 이 챕터 마무리하죠. 생성자와 관련해서는 복사 생성자 말고 move constructor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 복잡한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생성자 접근 권한을 private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소멸자를 private로 바꾼다도 했죠. 생성자도 private로 바꿀 수 있어요. 생성자로 private로 바꾸면은 밖에서는 객체 생성이 불가능해요. 그럼 내가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 클래스 안에서만 객체를 생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싱글톤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이. 이거는 한 클래스의 객체를 딱 하나만 생성하는 거예요. 그 이유, 왜 하나만 생성할까? 논리적으로 걔는 하나밖에 없어야 돼서 하나만 만들 수도 있고요. 효율성 위해서 여러 개 생성하지 않고 하나만 써서 다 걔만 쓰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싱글톤 만드는 방법으로는 저렇게 프라이빗으로 가야 된다.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특정 클래스 정의할 때 일부러 수정자 메소드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경우 해당 클래스의 객체들은 불변 객체가 돼요. 상태를 수정할 수 없는. 우리가 변수 만들 때도 그냥 int n 할 수 있죠. 그쵸? int n. 아니면 우리가 const int 뭐 x 해가지고 0 하면은 이 x 값은 0으로 고정되죠. 못 바꿔요. 마찬가지로 객체들도 뭐 student s 해가지고 학생 정보를 계속 바꿔가면서 쓸 수도 있고, student s 해가지고 생성을 해. 김상진. 그리고 얘는 김상진 객체가 그냥 처음에 생성된 그대로
처음에 초기화된 그대로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불변 객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만 C++에서는 객체 자체를 컨스트로 만들 수도 있어요. 생성할 때. 그러면 데이트 크리스마스 2018년도 12월 25일. 그러면 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객체는 앞으로 수정이 불가능해요. 수정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한다고 해도 못해요. 왜? 요 변수는 컨스트 변수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서는 수정이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C++에서는 불변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수정자 메소드를 하나도 제공 안 해가지고 불변 객체를 만들 수도 있고, 수정자들을 제공하더라도 내가 선언할 때 정수를 상수 만들듯이 객체도 상수화하실 수 있어요. 상수화. 근데 객체를 상수화하면 좋겠죠. 왜? 얘는 향후에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짜라는 게 어떨 때는 25일 됐다, 어떨 때는 23일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객체이지만 상수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로. 심지어 거기에 C++에서는 const가 아니라 const expression 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계산을 컴파일 때 한다. 무식하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건 아니고, 이제 const 객체. 그러니까 우리도 얘를 변수 쓸지 상수 쓸지 잘 판단해서 상수인에도 상수를 쓰는 것이 값이 수정이 안 되니까 디버깅하기 좋다는 거예요. 객체도 const 객체로 만들어 가지고 그 객체가 현재 설정된 값을 못 바꾸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